투자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세계 증시와 코스피 시황 일목균형 별봉 차트와 캔들 차트 주봉으로 간단히 보겠습니다. 다우지수 일목균형 별봉 차트입니다. 빗금친 구름대 양으로 돼서 올라가고 있고 빨간색 기준선, 검정색 전환선 정배열된 상태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이에요. 주가 캔들 하늘색 후행스팬 보면 살짝 조정이 나왔어요. 후행스팬이 주가 캔들을 건드렸고 주가 캔들 자체도 기준선을 건드렸지만 그 밑으로 내려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조정장 진입 일보 직전에 반등해서 오거래제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장인데 이거 아직 최고점은 돌파 못했어요. 그러면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니까 5주선이 20주선 돌파해 놨죠. 그리고 5주선 위에 캔들을 크게 세웠습니다. MACD도 상승하고 있어요. 골든크로스 상태로. 상승장이고 결국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일단 밀고 올라갈 거예요. 나스닥입니다. 나스닥은 신고가를 썼습니다. 전환선 근처에 좀 머물다가 바로 오거래일 상승하면서 최고가 썼고 RSI 70 근처에 왔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주봉 보면 나스닥은 다우랑은 다릅니다. 최고가를 썼기 때문에 볼린저 밴드 상단까지 거의 다 진입했어요. 그래서 보통 지금 MACD도 빳빳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게 지금 저는 팬데믹 장세랑 비슷하다고 보고 한번 어떻게 움직였나 보면 기울기는 지금이 좀 더 셀 수도 있습니다만 볼린저 밴드 고점 돌파해서 사실 거의 절반 이상 더 올라간 것 같아요. 기간적으로 보면. 그리고 볼린저 밴드 맞고 조정 줬다가 또 올라가는데 중간중간 조정은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보면 이제 뭐 상승 중반 정도 되지 않았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S&P 500입니다. S&P 500도 나스닥 따라서 최고가 썼습니다. 오거래일제 상승 똑같아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도 나스닥과 비슷해요. 나스닥과 비슷한 상태로 MACD 계속 빳빳이 서 있고 캔들도 5주선 위에 섰습니다. 뉴욕 지수도 마찬가지로 신고가 썼습니다. 2435.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도 5주선이 20주선 위에 있고 캔들이 5주선 위에 있고 MACD도 빳빳이 서 있고 상승장 그 자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필반 지수가 제일 중요한데 필반 지수는 하루 쉬었어요. 이게 최고가가 아니에요. 이게 일단은 최근 들어서 약간 고가를 갱신해서 거기서 약간 최고가라기보다는 박스권을 돌파하느냐 이런 문제인데 사실 이게 박스권에서 멈출 수도 있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들어요. 뭐 근데 나스닥을 보면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그런 이유를 보면 한 번, 두 번, 지금 세 번째 상승인데 약간 멈췄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전환선과 이격도 있고 조금 멈출 수도 있는데 멈출 확률은 거의 적다고 봅니다. 치고 갈 확률이 높겠죠. 어쨌든 박스권 상단을 바로 뚫고 갈 건지 그거를 지켜봐야 되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캔들 차트 주봉 보니까 여기가 박스권 상단이에요. 5533 여기 박스권 상단에 딱 섰어요. 그리고 볼린저 밴드에 또 딱 다가섰거든요. 좀 급하게 올라왔어요. 볼린저 밴드에 닿으면 조정 쉬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쉴 수도 있겠다. 실제로 최고점은 5931인데 여기를 도전하기 위해서 이 행보한 구간이 크니까 필반 지수는 나스닥이 상승해도 한 주는 쉬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중국 상해 종합입니다. 중국 상해 종합은 아직 박스권에 있는데 뭐 일단은 이전 고점 3437을 돌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밀렸는데 박스권 돌파 시도는 잠깐 있는데 뭐 대단한 시도는 아니었다. 일단 무위로 돌아간 모습이고 캔들 차트 주봉 볼게요. 주봉 보면 볼린저 밴드에 부딪혔네요. 그런데 MACD 골든 크로스 만들었거든요. 지난번 골든 크로스 만들고 바로 밀렸는데 이번에 어떻게 되는지 만약에 이번에 볼린저 밴드 밀고 올라간다 그러면 상해 지수가 박스권 돌파 할 수 있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런 거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네요. 홍콩 항생입니다. 홍콩 항생도 이게 내려오기보다는 반등을 하면서 약간 직전 고점은 사실 좀 돌파한 모습이거든요. 물론 아직은 행보의 모습이지만 RSI나 이런 게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이게 원래대로라면 한 번 더 꺾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꺾이고 있어요. 그리고 MACD 자체도 골든 크로스 만들다가 바로 데드 크로스 만들면서 꺾이나 했는데
또 바로 골든크로스 만들었거든요. 이거는 찐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점 돌파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상해 지수도 박스권 돌파를 할 수 있지 않을까. 다음 주가 좀 기대되는 바인데 언제 그렇죠. 다음 주에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일본 니케이도 횡보하다가 지금 나스닥이 뚫고 올라가니까 물론 필반이죠.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일단 박스권까지는 바짝 왔어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지금 쉬었던 증시들이 같이 갑자기 움직이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박스권 지금 37,825 돌파해서 상승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여기 또 박스권 상단이 있는데 여기 돌파에 볼리저 밴드 상단에 또 마침 막혀 있긴 하네요. 여기서 쉬어갈 수는 있겠다만 이게 상승세로 재차 돌입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면 대만도 마찬가지겠네요. 대만은 살짝 다르네요. 대만도 아무튼 일단 상승 시도는 하고 있는데 전고점을 살짝 돌파해 놨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대만이 박스권이 상단, 박스권이 2개 정도 돼 있는데 위에 또 박스권이 하나 또 있거든요. 일단은 위 박스권의 하단에서 거기서 허덕이고 있었는데 거기를 일단 돌파했네요. 그래서 위로 가는 발판을 마련할까. MACD 골든크로스니까. 지난주까지 횡보했던 미국, 일본, 대만은 상승세로 전환한 모습이고 중국이 오랫동안 횡보세를 물리치고 다음 주에 한번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네요. 베트남 보겠습니다. 베트남은 상승세로 돌입했습니다. 상승장에 돌입한 것 같고 RSI도 과매수권으로 왔고 박스권도 돌파했어요 지금. 캔들 차트 주봉 보니까 완전히 상승세로 돌입했습니다. MACD 골든크로스 상태고 고점을 돌파했어요. 그래서 베트남 증시는 상승장이다. 그러면 중국 모든 증시가 상승장인데 일단 한국이 1등으로 뚫었는데 조정도 1등으로 오는 게 조금 좀 아쉽긴 하네요. 인도입니다. 인도도 상승세로 전환한 다음 쉬었는데 바로 치고 가네요. 바로 치고 가는 모습이고 캔들 차트 주봉 보니까 인도 증시가 원래는 11선 근처 21선까지 조정을 받고 갈 줄 알았는데 이번에 11선에서 조정 완료하고 바로 상승세로 돌입하는 모습입니다. 종고점 돌파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브라질이 궁금하네요. 갑자기 브라질이 이 지금 지난주에도 횡보였는데 이번 주에도 횡보네요. 캔들 차트 주봉 보겠습니다. 브라질이 궁금한 이유가 뭐냐면 이게 13만 7,600 요 근처에서 박스권이거든요. 박스권에서 거기만 닿으면 떨어졌는데 이번에는 닿고 떨어지느냐 지금 기로에 서 있긴 해요. 근데 지난번과 다른 거는 MACD도 그렇지만 지난번과 다른 점은 MACD가 봉우리가 날카롭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주가 우주선 자체 까만색이 우주선인데 날카롭지 않아요. 이게 둥그렇게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버티고 있다는 얘기는 뭔가 한번 올라가 보겠다 이런 시그널인데 10주선이 지지되면서 이게 만약에 여기서 양봉 세우면 이거 고점 돌파한다고 봐야 돼요. 세계 증시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을 수도 있겠다 생각은 듭니다. 호주입니다. 호주는 쉬었네요. 호주는 이게 호주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유럽으로 속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최고점 근처에서 멈춰 있는데 RSI 내려오면서 쉬었습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약간의 좀 어려운 점은 있어요. 여기서 고점을 돌파를 해야 되는데 고점 돌파를 못하고 자꾸 꼬리를 달면서 10주선 올라오고 있는데 일단은 유럽 증시 극기랑 괴를 같이 하니까 그걸 보면서 한번 가늠을 해봐야 되겠네요. 쉬었습니다. 영국입니다. 영국도 쉬었는데 기준선에서 반등은 일어났네요. RSI가 30 근처까지 갔다가 살짝 반등인데 어쨌든 아직 쉬고 있어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일단 5주선 밑으로 캔들이 내려왔어요. MACD도 꺾였고 그래서 쉬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독일 닥스입니다. 독일 닥스가 지금까지 쉬었는데 다시 한번 상승을 했네요. RSI가 거의 30 근처에서 엎치락뒤치락 했거든요. 리테스트를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이번에 또 올라가는 거 아닌가. 그러면 독일 닥스 올라가면 다른 것들도 따라 올라갈 겁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10주선을 깰 뻔했는데
10주선 아래에서 말아 올렸네요. 말아 올려가지고 MACD 자체도 데드크로스 날려고 했는데 사실 이거 다이버전스라고 한번 그려봤는데 큰 의미는 없을 것 같네요. 이게 상승으로 전환을 지금 시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직 상승장으로 도입한 건 아닌데 이거는 워낙 고점을 돌파하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 영국입니다. 영국도 기준선 근처에서 반등을 했네요. 아, RSI도 30 근처에서 올라가고 있고 이거는 글쎄요 이게 영국 부재가 아무튼 5주선 근처에서 버티고 있는데 아직은 뭐 올라가진 못하고 있어요. MACD 살짝 꺾였는데 결국은 독일이 대장이니까 독일이 올라가야 올라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영국 제가 한 걸 또 했네요. 죄송합니다. 헷갈려서. 유로스톡은 유로스톡은 조정 중인데 이것도 반등이 살짝 나왔어요. 아직은 뭐 조정 중입니다.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니까 5주선 밑으로 20주선 밑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양봉을 만들어 가지고 살짝 올라온 MACD 데드크로스 났거든요. 이게 다음 주에 어떻게 되냐에 따라 다른데 아직은 조정 중입니다. 아직은 조정 중인데 독일이 올라가니까 지켜봐야죠. 프랑스입니다. 프랑스도 하락하는 와중에 반발은 나왔어요. 반발은 나왔고 캔들 차트 주봉 보니까 프랑스는 하락세에 있어요. 5주선이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그 아래 캔들인데요. 양봉은 만들어냈습니다. 양봉을 만들어냈고 그 다음에 그러면 한국 증시죠. 한국 증시는 지금까지 상승을 했는데 일단 꼭지를 틀었어요. 꼭지를 틀어서 조정에 들어가는 모양새입니다. 조정의 목표치는 뭐 한 기준선 정도 될 텐데 워낙 지금 이게 1등주긴 하거든요. 1등주인데 다른 주식이 올라가는데 여기서 꺾일까? 쉴 수는 있겠지만 크게 꺾이지는 않을 수 있겠다. 뭐 그런 약간 기대를 해보는데 다음 주에 이벤트가 있습니다. 근데 그 이벤트가 실패로 끝나면 그걸 핑계로 사실상 좀 붕괴 수준이 나올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이벤트가 워낙 기대감이 있어가지고 그 이벤트가 성사가 안 된다면 좀 시장에 충격은 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오히려 다음 주 이벤트가 독이 되네요. 차라리 이벤트가 없는 게 나을 뻔했어요. 캔들 차트 주봉입니다. 주봉 보면은 그쵸. 계속 MACD가 올라왔는데 이게 너무 가팔라요. 이격이 있어서 지금 조정받을 때가 됐어요. 조정받을 때가 됐고 주봉상 보면 꼴이 달렸거든요. 그래서 조정은 피할 길이 없는데 다음 주에 이벤트일까지 겹쳐가지고 7월 4일인가요? 7월 4일까지 처리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7월 4일에 그 안에 뭔가 7월 4일 이후로 미룬다든지 아니면 뭐 결국 미룬다는 얘기겠죠. 안 한다 소리는 안 할 건데 미룬다 이런 소리가 나오면 외국인이 그걸 기하로 그냥 매물 포화를 퍼붓지 않을까. 작년에도 외국인들이 매물 포화를 퍼부어가지고 2800에서 2300까지 2200인가요? 거기까지 꼬라박았는데 이번에도 자칫 그런 일이 재현이 되지 않을까 좀 걱정은 되네요. 잘해야 됩니다. 잘해야지 뭐 이렇게 말만 해가지고는 안 되고 실제로 뭔가 실행을 옮겨야 돼요. 그래서 정리를 해볼까요? 정리를 주봉으로 해볼게요. 미국 증시가 그동안 쉬었는데 상승장에 재차죠. 뭐 쉰 거죠. 상승장에 재차 돌입했고 미국 증시는 거기에 일본과 대만도 같이 이제 돌입을 했고 베트남과 인도도 상승장에 돌입을 했습니다. 돌입을 했고 여기까지 상승장에 돌입한 거고 그 다음에 중국은 아직 횡보입니다. 아직 횡보인데 일보 직전이다. 중국은 박스권 돌파 일보 직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유럽은 고점 근처에서 아직은 쉬고 있어요. 아직 쉬고 있는데 독일이 1등이잖아요. 독일이 좀 반등의 기미가 있거든요. 다음 주에 한번 양봉 만들어내면 유럽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세계 증시가 동시에 랠리가 나오는데 우리 증시가 또 조금 약간 그렇죠. 안타까운 면이 우리 증시가 이 꼭지를 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좀 약간 그런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너무 급하게 올라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벤트가 있는데 그 이벤트가 상당히 영향을 줄 것 같아요. 근데 게다가 외국인이 이벤트를 앞두고 갑자기 매도세로 돌아섰거든요. 물론 뭐 사지는 않는데 그럼 외국인은 그 이벤트를 좀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 아닌가. 외국인이 정보가 빠르니까
그렇잖아요. 그런 설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뭐 작년 12월에 있는 사태도 외국인들이 8월 달에 알아가지고 7, 8월에 알아서 그때부터 그러니까 이거죠. 이때 이 12월에 있었던 사태를 벌써 8월에 알아가지고 이때부터 주창 팔기 시작했다. 이런 설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죠. 다음 주에 있을 게 안 될 거를 미리 생각하고 지금부터 매물 포화를 퍼붓는 게 아닌가. 뭐 이런 좀 안 좋은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잘 될 그냥 술술 풀릴 리가 없잖아요. 코스피가. 좀 그런 생각을 악담을 한번 해봤습니다. 워낙 코스피는 잘 안 풀리니까 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되면 코스피만 또 왕따가 되는 수가 있는데 잘 되길 바랍니다.